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네,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국의 파고가 매우 높습니다. 또 속도도 빠릅니다. 이 국회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로 그 9월 2, 3일로 일정이 합의되는가 싶더니 민주당 지도부에 또 반발이 부딪혔다가 이제는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오늘은 또 한국당이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고 좀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그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무위원도 다른 국무위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피의자,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청문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을 계속하는 것이 맞냐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부로서는 상당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청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오늘 오전 한국당 긴급의총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으나 이 결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역사상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면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두 분? 이 나 원내대표가 피의자란 말까지 이렇게 바로 했습니다. 이게 뭘 겨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겨냥한 거죠. 왜냐하면 이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쨌건 우리 프레임의 기본이니까 저희도 어제 얘기했지만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사실은 형사 피의자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내사가 진행돼 왔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헌정사상 여태까지 이런 이 형사 피의자로서 청문회를 이 청문회 임한 장관 후보자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규정을 한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그 불퇴전의 결의를 한 번 더 밝힌 것이라고 봅니다. 피의자 여부는 조금 전에 앞서서도 잠깐 지적을 이슈권에서 하던데요. 지적이 지금 나왔습니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각의 해석에 따르면 지금 조국 후보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본인을 지금 피의자로 설정을 한 건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주된 갈래는 아니니까 확인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중에 지도부가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다. 오히려 이 대목이 더 중요한 맥락이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고민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상정하지 않았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지 자신들도 지금 뭔가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일단 첫 번째 감상평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이전 수석께서 이 김평론가 나 원내대표 발언 중에서 눈에 쏙 들어온 부분이 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 지도부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다. 사실은 심각한 고민은 뭘? 사실은 이 머리가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청문회 가서 말하자면 맹탕 청문회 되지 않을까 저희가 뒤에 이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하는 걱정이 있죠. 증인들은 지금 다 일부 벌써 출국했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요 앞서 코너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이미 짚어봤지만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라는 게 충분한 면책 사유가 되거든요. 혹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 암기가 이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머리가 복잡한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맹탕 청문회라는 게 두 가지 걱정인 거죠. 첫째, 그러니까 주요한 어떤 증인이나 어떤 참고인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 나온다. 내지 나온다 하더라도 발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 조국 후보자도 그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올 가능성 조국 후보자 본인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를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도 모르는 거예요. 가늠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검찰 수사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날개를 달아줄지 자신들을 향하는 칼이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스탠스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자유한국당 지도부한테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는 지도부한테 그래서
꼭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상황을 자초한 당사자 중에 하나가 당신들이십니다. 응? 고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제 윤석열 검찰에 향한 곳은 어디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있어 현장 주민이라는 영상물에서도 제목이 윤석열호가 겨눈 곳은 어딘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한국당 지도부의 머리가 복잡하다는 내용에는 이 청문회의 어떤 맹탕 혹은 뭐 부실, 맹탕인지 부실일지 아니면 뭐 제대로 되는데 우리가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대신에 뭐 또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다 좀 강도 높은 전방위전 이런 압박 카드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일단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특검법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중에 검찰 수사를 별로 믿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특검을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예. 특검을 이야기하는 거에는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첫째, 그 그러니까 조국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러니까 그냥 그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조국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성격 규정을 임의적으로 하면서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다라고 그 전제로 해야만이 특검 카드는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검찰이 다 밝히면 특검 카드는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특검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또 그러면서도 이게 아닌 거 또 다른 것 아닐까라고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결국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즉자적이고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다 뱉어내고 있는데 뱉어낸 이야기의 마디와 마디를 조합해보면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왕좌왕하고요. 아니면요, 이 특검법 얘기하는 것은요, 그 수사가 안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윤석열호에 대해서 그렇죠. 지켜보고 있어라는 시각에 예. 대한 압력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그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적절한 건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예. 얘기를 하겠는데 그 문제는 그런 걸 그거는 차치하고 이 지금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법 밀어붙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건 뭐 압박 카드인 거는 분명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잠시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조금 그 머리가 복잡하다 하는 부분을 조금만 더 제가 이제 보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머리가 복잡할 게 없어요. 왜 복잡할 게 없느냐? 이번에 의심함기란 말을 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도 이제 여러 번 당하니까 네. 의심함기를 갖게 되죠. 원래 그 야당은 그래요. 왜냐하면 피해 의식이 있다고. 근데 제일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 12월 말에 했던 저 신재민 김태우 관련 운영이 예. 청문회 있잖아요. 사실상 청문회로 진행됐는데 거기서 사실 판정패당했다는 평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당에서나 조국 이 후보자 쪽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개인기에 대한 신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말하자면 뭘 이기는 경험이 생기면 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쪽은 또 혹시 또 제대로 추궁 못 해갖고 그럼 그 의심이 아니라 자신감 결여지.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아니 그런데 어쨌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크게 다르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네. 제가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예. 뭐냐면 야당에 그때는 사실은 이쪽이 공세를 취했지만 네. 야당이 거증 책임이 사실은 야당한테 많이 있었어요. 국민 정서상. 네네. 그죠? 야, 그러니까 증거를 좀 대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아닌가를 그래도 나름 조목조목 준비해서 많이 반론을 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거증 책임의 상당 부분이 조국 후보자한테 많이 넘어가 있어요. 본인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그랬고 충분히 소명하겠다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피해갈 수가 없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석명, 그러니까 아주 이 명백한 해명을 본인이 해야 될 책임이 상당 부분 이제는 조국 후보한테 가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팀 잘 네. 짜서 하면 되는데 너무 지금부터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네. 걱정도 좀 드네요. 지금. 그리고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보이콧 얘기가 나왔다가 또 결정을 또 유보했다 이런 상황이 이야기라든지요. 또 특검법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윤석열을 압박하는 카드도 되지만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혹시 뭐 황교안 당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 주로 어떤 이견이 있는 것인지 혹은 좀 더 나간 뭐 불협화음 속에서 나오는 그거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제가 그럼 먼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는 불협화음이 아니고 같은 방향이었다라고 뭐 저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지도부에서 사실은 이거를 오늘 연천에서 갑자기 긴급 안건으로 네.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약간 이게 뭐지 그리고 당황했어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변인조차도 그 내용을 잘 몰랐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제 저녁부터 말하자면 이 보이콧 안을 숙성시키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고 저는 이 대목에서는 제가 조금 비판적인 저도 그 쓴소리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은 그렇죠. 예. 뭐 여당이야 뭐 더 이상 쓴소리 할 게 없으니까 아픈 데뭘 자꾸 쓴소리를 해. 근데 그 쓴소리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 그 저희가 민정당 시절이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육법당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육사 법대. 제가 정말 이건 저는 T법당이란 말을 만들고 싶어요. TK 법조 출신. 너무 그런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보이콧 자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도 비판적이지만 이거는 이슈 관리 차원에서도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 지금은 에이테킴스라는 그 무기에 대해서 최근에 나왔었죠. 뭐 축구장 4개 면적을 막 초토화시킨다는 자탄을 지금은 그런 그 폭탄을 계속 쏴가지고 이 여론을 확산시키는 게 중요한데 자칫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매우 말하자면 법조인들의 법리적 사고 플러스 혹시 둘러싸고 있는 그 TK 분들의 그 바로 집단 사고가 작동한 게 아닐까 싶어 조금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T법당적 사고로는 민심을 잡지 못한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T법당에서 좀 벗어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은요, TK가 아니고 PK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법조죠. 법조는 맞고요. 그러니까. T는 아니고 P이 그러니까 P이기 때문에 T 플러스 법이 TK 세력과 저는 법조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말한 건 거예요. 이제 부상 경로에 PK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이동관 수석의 진단에 동의하는 게 지금 황교안, 나경원 두 어떤 투톱의 이견이 지금 지도부의 우왕좌왕을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현재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의총에 갔을 때 법사위원들 같은 거 그냥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냐면 지도부와 현장 의원들 간의 어떤 인식 차가 오히려 이제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 머리가 복잡하다는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런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있는데 어떻게 갈까?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임명장을 줄까? 여러 경우의 수를 돌리다 보니까 그럼 우리한테 불리한 게 뭘까? 계속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머릿속에 미로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거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출구를 못 찾고 헤매다가 결국은 의원들에서 고정하십시오가 되면서 보류. 이렇게 갔던 게 아마 사실은 저희가 요 말만 제가 보태겠는데 그 저희가 정치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이 코너에서 여러 번 했는데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도 그 말하자면 조국 후보자의 저 지명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서도 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국민들은 뭔가 그래도 해명하겠다니 한번 들어는 보자 이거거든요. 그 뒤에 해명이 제대로 안 됐고 말하자면 이 무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그때는 뭐 청와대 앞에가 드러눕든지 의원직 사퇴를 하든지 저는 그거는 뭐 좋아요. 근데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말하자면 큰 민심의 흐름과도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약속까지 했다고 본보고하면 그 모든 책임과 정책 부담은 다 한국당으로 가는 건데 왜 그러니까 자충수를 두냐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어떤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그 지도부의 복잡한 머릿속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그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자 단독 청문회라도 열겠다고 좀 밝힌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조 후보자가 직접 그 말할 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은 최선일지 혹은 그게 어떤 파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오늘 오후까지는 상황이 이랬습니다. 단독 청문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그 국민청문회 이야기 이제 추진이 될 때 또 한 가지 민주당에서 조국 후보자 쪽에 했던 그 권고이자 요청이 그 언론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다시 말해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이렇게 이제 주문, 그러니까 권고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마구 섞여 있으면서 너무 그러니까 실체 이상으로 부풀려져서 의혹 덩어리가 근거 없는 덩어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진다고 한다면 여론의 반전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는 기대감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다면 그걸 누가 풀 것인가? 조국 후보자가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조국 후보자 말고는 없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그런 권고를 했던 거고 만약에 청문회가 무산이 된다 한다면 뭐 그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것도 이런 뭐라고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안타까움이라고 네. 할까요? 그다음에 돌파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 저 단독 청문회는 그것도 또 이제 압박 카드지. 현실적으로 지금 그 저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그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뭐 걷어들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가기로 했으니까. 오늘 이게 보류한다는 결론을 내린 거는 갑자기 돌아서기가 좀 미안하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렇죠. 그걸 갈 것으로 보는데 저는 요 얘기만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검찰 수사 제대로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다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게 검찰의 생리와 속성을 정확히 알면 네. 이미 검찰이 한번 어떤 사안을 더구나 이렇게 특수부에 배당해서 물면은 그건 자기 논리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믿어줘야 돼요. 제가 보기엔 우선. 예. 그다음에 지금 벌써 이제 어제 오늘 딱 첫날 압수수색하고도 몇 가지 사안이 흘러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 부산 의전에 그 장학금 준 분이 스스로 내가 그 주치 말하자면 선정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 이런 문건이 그건 좀 나오고 확인이 아니 예, 물론 아니 예, 내 말은 예, 뭐냐면 말씀하시고요. 그런 만큼 그런 거에다가 뭐 심지어 그 사모펀드 거기서 뭐 10억 5천만 원이 뭐 그 출처 불명으로 지금 대여금으로 어디 빠져나갔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규명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검찰 수사가 착수가 되면 그 주변에서 오히려 청문회보다 더 많은 그 얘기들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민심을 믿고 또박또박 가시면 되지 머리가 복잡할 필요가 없다. 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예,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예. 이제 김평론가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부산 의전의 그 부산 의료 원장과 또 대통령의 주치 관련돼서 일부 보도가 나왔었던 것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로 전제해놓고 아니 이야기를 문건은 가져갈 이유는 있으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그게 맞다는 것이 아니로 벌써 첫날 압수수색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걱정 안 하고 수많은 저 팩트들이 이제 확인되거나 또 아닌 건 뭐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리 예단을 갖고 알겠습니다. 검찰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겁니다.